성공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대부분 뭐 운이 좋았다, 뭐 신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저 우연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유전이 한 70% 작용한대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건 다 여러분 덕택이에요. 맞죠? 네. 특히 그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라고 하니까 뭐 딸은 뭐 반반이라고 하니까 뭐 핑계 댈 수가 있지만 아들은 뭐 거의 예외 없이 엄마를 닮는다 이런 얘기를 학습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유전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민족 뭐 1, 2등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유전적으로 좋은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이 뭐냐면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 이걸 환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역량이 있어도 학습적인 역량이 있어도 뭐 몽골 또는 뭐지 사막, 뭐 아프리카 이런 데 태어나서 육체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에 태어나면 머리를 쓰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수원에서 또 이 시간에 여기에 설명해 오시는 부모님의 가정이라면 아마 저는 환경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우연이라는 것이 성공에 작용을 하는 것처럼 학습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습니다. 학습도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입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입시가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내신이 중요한 방법이고요. 2가지는 내신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이 좋으면 1, 2, 3, 4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물론 1, 2 중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내신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3, 4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몇 번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내신이 좋아야 선택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입시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뭘 들어보니까 아 입시가 이런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사실 우연히 와서 들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공하는 비율이요. 내신 성적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은 잘하면 1등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등급이 10%예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후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 수능 본 애들이나 내년에 수능 볼 애들은 1등급이 4%예요. 이 수능이랑 똑같아요. 근데 현재 고1부터 여러분의 자녀까지는 자기 학교에서 10% 안에 들면 1등급 제일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수능은 전국이 대상으로 해서 4%니까 내신보다 어려운 거죠. 내신보다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공부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 난 공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운동해볼까? 근데 TV에 나오려면 해당 분야에서 1% 안에 들어야 TV에 나오는 선수가 된대요. 연예인 뭐 말할 거 없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1살 장원영이가 137억 현금으로 집을 샀다니까 전 재산으로 집을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또 있겠죠. 그렇죠? 걔 보면 참 제가 뭐 했나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연예인 중에서 이거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사실 공부는 1등급이 아니어도 2등급만 해도 뭐 그냥 그냥저냥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나 공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 수치를 잘 기억했다가 이건 더 어려운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여러분부터 수능이랑 내신을 1등급, 2등급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1등급이라는 건 2등급보다 좋은 거니까 분명히 어떤 등수를 자르는 거거든요. 등수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등수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잘했어? 그러면 A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더 잘하는 건 없는 거야. 그냥 이 기준을 넘으면 그냥 다 잘한 거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다가 뭐 취소하고 뭐 했다가 그 욕먹고 하여튼 이런 상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판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10개 되면 그럼 서울대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데 너는 못 가야지. 그래야 내가 좋은 데를 간 거지. 내가 좋은 데 갔더니 너도 오고 쟤도 오고 다 오면 그건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구분이 없이 적당히 하면 다 간다? 그거는 안 돼. 라고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러면 좀 사교육비가 줄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랑 경쟁을 어떻게 하겠나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고 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여러분의 자녀는 기존의 입시를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입시는 경쟁이죠. 우리 사회가 경쟁인 것처럼 경쟁입니다. 사실 사회는 1등만 살아남는가요? 거의 그렇죠. 2등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어쩌면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 1등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만은 입시도 경쟁이에요. 당연히 경쟁이죠. 근데 경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야? 우리 애는 벌써 시작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경쟁이라는 거는 등수가 있어야 경쟁입니다. 너 1등이야? 넌 2등이야. 네가 아무리 잘해도 1등 밑이야. 이런 어떤 등수가 존재할 때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등수가 없어요. 그냥 등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엄마가 전교 1등이야, 우리 반 1등이야. 지 혼자 그러는 거고요. 공식은 없습니다. 뭐 학교에서 야 그래도 네가 우리 학교 제일 잘해. 그건 뭐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준 건데 공인 서류는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누가 1등이야? 1등이야는 아니지만 상위 10%야. 이렇게 잘라줘요. 중학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이 대학교 가는 입시는 다양한 경쟁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농어촌, 뭐 특성화고, 뭐 예체능 뭐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여기 일반적으로 흔한 거는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은 준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인 겁니다. 우리 애가 이 네 가지를 다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1, 2번인 것 같아. 그건 비효율적인 거고요. 우리 애는 네 가지 중에서 몇 번째가 제일 유리할까? 이걸 엄마가 좀 알면 내가 그만큼 헛수고를 안 하겠죠. 특목고, 자사고, 입시도 입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특목, 자사고 갈까? 일반고 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입부터 따지는데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 동네에서 A고등학교 일반고 갈까? 일반고 B고등학교 갈까? 그런 건 고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건 그냥 하는 겁니다. 일지망 어디 쓰냐, 뭐 재수 좋으면 이지망에 가냐 이런 거고요. 특목 자사고를 갈까 말까? 그게 대입에 왜 예행 연습이 되는가? 특목 자사고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대학교에서 네 가지 방법 중에 2번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특목 자사고를 가려고 했다는 것은 대학에 가는 입시의 2번 방식을 미리 준비해봤다는 거니까 확실히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2번 방식으로 하려는 애들은 특목 자사고 준비를 해본 애를 이기기는 어렵죠. 난 안 했어. 근데 쟤는 했어. 그러면 둘 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쟤는 나보다 잘할 거고요.
나는 1반고고 쟤는 특목자사고라면 쟤는 2번 방식을 잘할 겁니다. 나보다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우리 애가 가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일단 특목고 자사고 가는 준비를 해. 그리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일단 해. 그게 어떻게 말하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 2번 방식, 특목 자사고 가는 입시, 대입에서 2번 방식은 아이의 어떤 성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애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목 자사고 입시를 준비한 애들은 입시에서 좀 경험이 있는 거다. 유리할 수 있다. 이건 일단 여러분 아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입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리는 바뀌지 않아야 되죠. 원리가 뭐 매년 바뀌면 원리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에도 바뀌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가는 한 6년 후에도 달라질 수가 없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그건 뭐냐? 바로 내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가 내신이 좋으면 1, 2번 방식, 내신이 안 좋으면 3, 4번 방식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거의 정해진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가 내신이 좋으면은 혹시 3, 4번 해도 되냐? 당연히 3, 4번 해도 되죠. 그런데 1, 2번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우니까 3, 4번을 안 할 뿐이고요. 반대로 우리 애 내신이 안 좋아. 그럼 1, 2번으로는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3,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3, 4번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아무래도 재수생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1, 2번은 재수생 안 오냐? 오지만 3, 4번만큼은 안 오지. 그래서 우리 애가 목표 대학이 어디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내신이 중요하다. 입시의 꽃이다. 제일 중요하다. 왜요? 제가 컨설팅 한 30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엄마랑 애가 물어봅니다. 또는 어떤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거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우리의 내신이 얼마인데요. 목표 대학이 어디거든요. 이 두 가지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 얼마인데요? 목표 대학이 어딘데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얘는 1, 2번으로 되겠네? 아니네, 얘는 1, 2번으로 안 되니까 3, 4번 가야 되겠네? 근데 금방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입시가 내신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중학교부터 하는 겁니다. 왜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늦나요? 늦죠. 그냥 늦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 때 수영 배운 애랑 유치원 때 수영 안 배운 애랑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영 배운다? 그럼 누가 잘하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준비를 한 애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그때부터 시작한 애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준비는 중학교부터 하는 거다. 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뭐 하냐? 우리 애가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에 이런 간극을 줄이고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다.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등등등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부터는 내신을 잘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을 잘하기 위해선 선행과 심화를 적절히 섞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예나게 하셨는데 혹시 제일 먼저 오셨나요? 오늘? 그건 아니에요. 늦게 왔는데 빈자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적극적인 엄마가 앞에 앉아서 뭘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니 아이 선행해요? 얼마나 해요? 여쭤봐도 돼요?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정도 해야 우리가 선행의 시작이죠. 보통 우리가 선행해? 그러면 그러면 이제 1년 정도가 보통 이제 선행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정도나 3년 선행하는 애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 간에 뭐 상상고 간에 이런 애들은 뭐 중3 때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뭐 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선행이라는 건 미리 하는 거죠. 미리 막 하는 겁니다.
내년에 배울 거, 내후년에 배울 거, 다음 학기에 배울 거 미리하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행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기준이 없어요. 얘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 기준을 정해드린다면 선행은 심화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심화가 우리가 난이도 상중하에서 상을 우리가 심화라고 한다면 어떤 단원, 어떤 학기에 심화를 할 때는 거기에 난이도 상을 하는 게 심화라면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를 같이 하면 심화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미리 했었어야죠. 그건 미리 끝내고 이건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난이도 상 정도를 우아하게 하면서 예전에 공부했었던 중 또는 하, 개념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 난이도 상, 즉 심화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화를 머릿속에 막 쑤셔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화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건가? 이건가?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접근 방식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하는 막 양치기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하는 그런 난이도 상과 이런 난이도 중하를 같이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심화는 여기쯤 있고 선행은 저기 한 3년 앞에 가 있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6개월을 선행을 하든 1년을 선행을 하든 간에 심화가 이 선행의 한 학기 전 거 정도를 심화를 할 때 우리가 적절한 선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기본의 중요성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잘하는 애가 1등급이 될 거 아니에요. 상위 10%를 골라내야 될 거예요. 100명이라고 치면 10명만 1등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해본 애랑 안 해본 애랑은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본 애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게 돼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 1등급이 될 거고요.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 2등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 애들이 벌써 100명 중에서 15명이다. 그러면 10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15명이 어려운 걸 풀어봤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그럴 때는 애들이 안 풀어봤을 만한 처음 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야만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잘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능시험 봤지만 수능시험은 매년 신유형이 나거든요. 이 신유형이 나기 위해서 그 대학 교수들을 한 달 동안 뭐 피자 먹이고 이렇게 호텔에 가둬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학교 수업에서 신유형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선생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안 풀어봤을 만한 문제집에서 뽑아서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서 오늘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다 이거예요. 이걸 풀어야 내가 1등급이 되든지 할 건데 그럴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조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그러면 아마 이 학생은 맞힐 가능성이 크고 그건 몰라. 나는 풀어봤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그런 학생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선행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중학교 과정은 다 기본 과정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 비하면 다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의 개념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섞어서 내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랑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는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 모르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알면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이상은 왜 모르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력이라는 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 가서 쌓는다라는 건 어렵겠죠.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걸 어떻게 쌓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공부도 너무 할 게 많아 라고 해서 이걸 못한다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 가서 잘 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대표 원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얘가 뭘 틀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지 또는 뭐 맞았지만 뭐 대충 알고 맞았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고 설명 안 하셨나요? 하셨죠? 네, 어제 하신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그럼 382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과목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우리의 이런 메타인지나 사고력에 대한 어떤 거를 어떻게 학습에 믹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 사고력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각할 수 있다는 힘이 결국 입시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단 내신의 서술형 문제 아까 여기 중등부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죠? 서술형 문제 안 나는 학교가 있는데 서술형을 낸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고등학교에 가면 서술형 문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서술형 문제를 안 내? 서술형을 안 내면 1, 2, 3, 4, 5 객관식으로 낸다는 얘기인데 찍어서 맞은 애가 있으면 풀다가 틀린 애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 고등학교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신의 서술형 문제를 하는데 서술형 문제를 어쨌든 뭐 쉬운 거를 서술형으로 해서 풀이 과정을 수학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게 서술형에 난다면 자기가 충분히 생각해서 뭔가를 적어나가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탐구 보고서라는 건 뭐냐 하면 너 관심 있는 거 보고서 써와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의 수준이 너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조사해서 보고서 만들 사람 이래서 저요 하고 손 드는 애가 있으면 그래 너 해 이렇게 합니다. 그걸 또 발표도 합니다. 물론 발표 끝나면 뭐 애들한테 질문도 하고 하겠죠. 그럴 때 당연히 내가 뭘 탐구 주제로 삼아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탐구를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고력 저게 당연히 필요할 건데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입시에서 저거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우리 애가 대학을 갈 때 논술, 글을 쓰거나 구술, 말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어떤 단계가 입시 1, 2, 3, 4 어딘가에 들어있다면 우리 애는 이런 것들을 해본 학생이 저 논술이나 구술이라는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저거를 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별 부담 없을 때 저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학기마다 몇 개의 과목에서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논구술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중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특목 자사고를 가려는 애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라서 고등학교에 가게 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부거나 뭐 하나거나 뭐 이런 학교는 저런 탐구 보고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의 수준이 다 높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인공지능 없을 때도 걔네들은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왜? 중학교 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신경 써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것, 그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그런 입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이 위주의 공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어쩌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암기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은 내가 진짜 잘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은 암기를 베이스로 해서 공부량을 많이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생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선생님은 보면 알겠죠. 자, 혹시 실수하는 학생이 있어서 걱정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수를 왜 하나요? 실수를 왜? 교통사고라고 해볼게요. 멀쩡히 운전하다가 실수했어. 그건 뭐예요? 초보가 실수하기는 어렵죠. 걔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초보는 사고 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수는 누가 하냐? 운전 좀 잘하는 사람이 핸드폰 보거나 카톡 하거나 딴짓하거나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결국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학생은 너무 잘하니까 이거 쉽네? 그러면서 아까 봤던 어려운 거 뭐지? 또는 시험 끝나고 이따 PC방 가야 되는데 가서 무슨 게임 하지? 이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시키면 된다. 동시에 두 개를 생각하는 뛰어난 애들이 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수하면 너 실수에 한 대씩 맞아 이러지 말고 하나만 생각해 이렇게 자꾸 타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입시 얘기로 이제 가볼게요. 중학교에 가면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수행평가를 학생 때 해보질 않아서 수행평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지필평가의 1차를 중간고사라고 하고 2차를 기말고사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당연히 100점 만점이죠. 기말고사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5점씩으로 줄여서 50점을 만듭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리고 수행평가를 50점을 줍니다. 지금 예를 든 거는 3개인데 과목에 따라서 2번 있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3개는 보통 기본이고요. 4개, 많으면 5번 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점이 깎였다라는 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치면 4점이 깎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잘해야 되는 거죠. 수행평가를 잘한다는 뜻은 능력이 뛰어나서 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수학을 쪽지 시험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뭘 적어서 발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보통 4주 정도씩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중간, 기말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중간 한 달, 기말 한 달 말고 중간에 좀 놀 수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그 놀 때 수행평가라는 게 박혀있다. 그게 전 과목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놀기가 되게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공부하기도 힘든데 수행평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뭘 알아야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못 도와주면 애들이 막 화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기말 합쳐서 수행평가인데 이게 50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도 50이냐? 네, 고등학교 가도 50이라고 보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중간, 기말을 잘해도 수행평가를 못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 성실하게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수행평가는 50점에 근접해서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중학교 여기 부원장님께서 학교별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수는 올해의 중3 학생 수예요. 올해에.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점수는 아까 설명 들어서 아시죠? 그렇죠? 자, 평균이 부운중학교는 60이고요. 천천중학교는 81이에요. 평균이 20점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저게 학생들의 수준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90점 넘은 학생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송원중학교가 100명이니까 그냥 100명이라고 치면 이 학교에서 90점 넘은 애는 뭐 2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80명 가까운 학생은 A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학교는 어떻습니까? A가 절반이죠. 전교생의 절반이 A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성적표를 가져오게 될 건데 엄마 나 100점이야 그래서 A야 그런 학생이 있고 엄마 나 90점인데 A야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90점 엄마는 아이씨 좀 더해 89점 비될 뻔했어 이씨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어우 그래도 A 해왔네 잘했어 아빠한테도 보여주자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A가 이렇게 많은지 아빠는 모르잖아요. 야씨 둘 줄 알았는데 아빠는 모르죠 그죠? 왜? 여태까지 성적표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얘가 90점에서 100점이란 얘기는 얘는 80에서 89란 얘기죠. 얘는요 70에서 79 60에서 69 빵점에서 59란 얘기입니다. 빵점에서 59가 절반인 학교가 있어요. A가 절반인 학교가 있고 빵점에서 59가 절반인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나열을 한 건데요. 여기 이런 학교도 10명 중에 2명은 59점 이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수능 수행평가가 50점인데 네? 수행평가가 50점인데 59점 밑에가 나온다는 뜻은 수행평가 자체를 성실하지 않게 하거나 그냥 뭐 못했다는 이야기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행평가를 안 한 애들이 중간 기말을 열심히 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감독 이렇게 봉사하러 학교에 가보면요 정말 5분 안에 자는 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진짜 여기 시험지 나눠주고 있는데 벌써 자요. 이게 중3이에요. 중1은 아니고 중3. 그런 애들이 한 3년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중학교 수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숫자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면학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면학 분위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학 분위기를 볼 때는 얘뿐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여기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한 30%는 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얘 자체가 벌써 2배 60%가 일단 안 좋은 거죠. 고등학교 좀 볼까요?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어디 가나요? 잘 모르세요? 네, 특성하고 갑니다. 특성하고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일단 특성하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얘네가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얘네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생깁니다. 뭐 2대8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20% 떨거지 떼고 나면 여기서 또 20%가 상태 안 좋은 애 생기고 이런 법칙 들어보셨죠? 또 생깁니다. 이건 고1입니다. 올해. 자, 그래서 평균 뭐 A 이거 빼놓고 일단 이 D만 볼게요. 어떤 학교는 거의 없어요. 어떤 학교들은 두 개 합하면 거의 30%인데 어떤 학교는 10%가 안 되거나 5%가 안 되는 학교가 있죠. 어디인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특목고나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대학에 갈 때요, 얘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대학은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명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고냐 숙지고냐 그걸 따지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일반고냐 특목 자사고냐 라고 하는 기준만 대학에서는 볼 뿐이다. 그래서 평균을 좀 보면 벌써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고요. 일반고는 평균 70 원절이고요. 특목 자사고는 80대가 넘죠. 그렇죠? 일단 평균을 보면 알 수 있고요. A의 비율을 봐도 조금 알 수 있죠. 영생고 잘했네요. 그렇죠? 이런데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거 어디야? 민사고랑 거의 비슷한 A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만 갖고는 안 되니까 평균을 좀 보거나 D2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간단한 제 설명을 들었지만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학교 이름을 가려도 평균 A의 비율, D2의 비율만 봐도 얘네 고등학교의 수준이 보이지 않나요? 이건 비단 요번 1학기 수학만 보는 거지만 다른 과목도 보고 2학년, 3학년의 어떤 전체적인 걸 본다면 얘네 고등학교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고교학점제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대학에 가면 너 내신 몇 등급이냐? 이런 얘기 안 하죠. 대학은. 너 학점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점 그러면 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냐 그게 학점이란 뜻이죠. 1학점은 일주일에 한 번 배운다는 뜻이고요. 3학점은 일주일에 3번 배운다. 3시간이다.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는 말은 뭐냐?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한다 그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막 선생님이 때리고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뭐 대걸레로 한 대 뭐 이런 세상이어서 그때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야씨 미국은 책상에 다리 올려놔도 된대 수업 시간에. 뭐 때리는 건 둘째치고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미국 같죠? 지금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는 선생님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쥐어 터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바꾼다는 뜻은 고등학교에서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능동적인 학생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공부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애들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1학점, 2학점 얘기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하는 겁니다. 192학점. 만약에 191학점이다. 그러면 졸업 못하고 한 학기 더 들어서 한 학점 해야 되는 거예요. 193학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19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학점 들은 걸로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들은 거를 1학점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는 16주예요. 16주. 그러니까 16번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5점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6번 결석하면은 안 들은 걸로 치는 겁니다. 10번 수업 듣고 6번 결석하면 안 들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0점이 안 되면 안 들은 걸로 치는 겁니다.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39점이야 안 들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학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음 학기는 없고 방학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학에 다시 하면 누가 좋아요? 엄마는 좋겠지. 네. 그러나 애나 선생님은 싫을 거 아니에요? 16주 내내 안 했던 애가 방학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아니 그래야 얘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석만 잘 커버하면은 졸업할 수 있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더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학교는. 자 어쨌든 그러면 40점 넘어야 되는데 40점이 기본 점수야? 그러면 수행평가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못해도 40점은 준다는 얘기니까 고등학교는 2의 비율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뭐예요? 빵점에서 59가 아니라 40에서 59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죠? 빵점도 아니고 40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도 공부 안 하는 애는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가서 볼게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반영 비율을 50이 아니라 더 올리려고 한다. 사실 그렇게 되기 힘들고요. 50이 안 되던 과목, 고등학교는 50이 아니고 40인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50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좀 바꾸자.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얘들아 들어라 적어라 이렇게 하는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좀 너네가 다음 주, 너네는 다다음 주 이렇게 좀 뭐 발표회라든지 뭐 조사해서 뭘 토론해 보자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참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참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미 3분의 1은 잔다 이런 상황은 아시죠? 예. 이미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푹 잘 수 있는 거죠.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니까 어쨌든 대학처럼 운영한다는 뜻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잘 도와주면 좋은데 애들이 선생님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뭘 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이라고 되어서 여기 있는 과목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아니었던 시절, 여러분 때처럼 고교학점제가 올해 시작했지만 올해 고1은 2반 학생은 2반에 아침에 오면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나가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가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겁니다. 근데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에요. 왜? 원래 융합 선택은 없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었는데 원래는 일반 선택은 1등급에서 9등급이고 진로 선택은 등급 없이 중학교처럼 A, B, C로만 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던 건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그냥 얘도 집어넣고 그냥 다 A, B, C, D, 2로도 나오고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다 나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구분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는 얘를 들어도 되고 얘를 들어도 되고 얘를 들어도 되는 겁니다. 대학처럼. 그런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수능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즉 사회랑 과학, 한국사는 고1 과목이 수능 과목이지만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선 수능 안 나나요? 안 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은 학교라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당연히 수능 과목을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수능 과목이거든요. 근데 난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거 듣고 싶지 않아. 나 이거 들을래. 또는 아예 수학은 싫다. 졸업할 때까지 수학 안 듣겠어. 난 딴 거 듣겠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여러분 애들은 공부 좀 잘하죠? 잘하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 자녀는 다 일단 잘해요. 잘하는데 고등학교는 상위 10%만 1등급이니까 90%가 존재해야 이 10%가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내가 10등 해갖고 1등급인데 여기도 또 100명이 들어줘야 되는데 20명이 빠졌다. 그러면 8등까지만 1등급이잖아요. 근데 내 위로는 똑같이 나랑 이거 들을 거니까 난 저절로 2등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밑에 깔아줘야 되는데 다른 데 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신을 고2부터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1부터 바짝 내신을 끌어올려야 되고 겨우 10% 1등급 했어가 아니라 안전하게 한 5, 6%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신의 준비는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10% 될지 몰라도 2, 3학년 때 밑에 애들이 빠져버리면 1등급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어떤 학교는 중학교가 A가 절반이 넘은 학교가 있었죠. 천천중학교. 사실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공부 되게 잘하나 봐요. 천천중학교.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천천. 개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천 옆에? 천천. 자, 만약에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로 그냥 다 갔다고 칠게요. 원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외고도 가고 뭐 외대부고도 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고 우린 다 모여서 가자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학교의 40%가 A였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 40% 중에서 10%만 1등급이니까 A의 상당 학생은 1등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4%만 2등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도 못하면 3등급이 되는 A가 있겠죠. 그래서 A를 많이 주는 천천중학교는 어쩌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똑같은 A라고 지금 포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등급이 당연히 좋은 겁니다. 2등급, 뭐 그래도 2등급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3등급, 3등급 상태가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아마 9등급 제도에서의 1등급, 2등급, 3등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등급 제도에서의 1등급, 2등급, 3등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가 9등급 제도에서의 등급이고요. 이 밑에가 5등급 제도에서의 등급이에요. 자, 여러분 6, 7, 8, 9등급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은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주식, 비트코인 거기선 좋은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 몇 등급이냐? 6등급이요. 그런 애는 없어요. 안 좋아요. 그냥 이거다. 뭘 물어? 안 좋아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떤 애 9등급이냐? 얘 진짜 못하는 애가 9등급이죠. 얘도 못하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진짜 못하고 얘는 조금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수행평가를 우리 팀을 잘 먹었어. 그러면 6등급. 아씨 다 나는 팀이야. 9등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6, 7, 8, 9는. 그래서 대학에서 너 몇 등급이냐? 6등급이네? 그러면은 너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 7, 8, 9는 공부를 안 합니다. 학원 안 다닙니다. 스터디 카페 안 갑니다. 5등급까지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등급이냐 했을 때 5등급이요 라고 얘기하는 애는 대학에 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해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등급은 저 못해요. 그래서 몇 등급인데
5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하는 애들 중에서 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등급을 그대로 3등급이 하고 있어요. 왜? 5등급이 원래 전체의 20%였는데 5등급제에서 3등급이 32%로 엄청 커졌기 때문에 얘네가 그대로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러분의 자녀 또는 현재 고1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 몇 등급이야? 5등급제에서 3등급이요. 그 얘기 뭐예요? 아, 너는 공부해도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못하는 애, 안 해서 못하는 애도 3등급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못하는 애 중에서는 좀 나은데 얘도 3등급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3등급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4등급이냐 5등급이냐 6등급이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못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3등급이면. 근데 아까 천천중학교는 A마저도 3등급 된다 그랬죠? 걔는 아까 55%가 A였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A 중에서 20%는 3등급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게 오다 보니까 동남보건대학교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 딱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중학교 때 A였냐 B였냐 물어보세요. 다 A예요. 근데 왜 여기 왔어? 중학교 때 A가 전문대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B는 뭐야? B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3등급이라는 게 그냥 해도 못하는 애예요. 또는 안 해서 못하는 애, 그냥 못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마 3등급은 안 될 거예요. 왜? 3등급은 어디 가는데? 여기. 수원에서 갈 수 있어도 인기 없는데, 화성 막 이런데, 평택 이런데, 또는 어디?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 지방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애는 아마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겁니다. 2등급은 뭔데? 옛날에 지금 3, 4등급. 3, 4등급이 어디 갔냐면 주로 여기 수원, 여기 또는 재수가 좋으면 서울까지도 갑니다. 야, 어떤 애는 서울 가는 거야? 아, 내신으로 뽑을 때 수능 최저가 있거나 아니면 생기부를 뽑을 때 생기부가 좀 괜찮은 그런 3등급은 서울로 갔거든요. 그러니 지금 2등급이면 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으로 뽑을 때는 수능 최저가 있냐? 생기부를 뽑을 때 너 생기부 순위 어떠냐를 보고서 좋아? 그러면 넌 여기다 이렇게 봐주는 거. 없어? 안 좋아? 그러면 넌 여기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늦게 정신 차려서 겨우 2등급 된 애지만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잘 관리한다면 대학은 여기로 받을 수밖에 없고, 진짜로 재수 없어서 1등급 안 됐네? 그렇지만 이런 걸 관리 안 한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1등급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1등급과 2등급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1등급이 됐기 때문에 대학은 몰라요. 너 1등급이야? 진짜 니네 학교 최상위권 1등급이야? 10%라서 1등급이야? 그걸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잣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겨우 10% 됐지만 이런 걸 맞춘다면 전교 1등으로 모일 수 있는 거고, 전교 1등이어도 저런 걸 준비 안 하면 겨우 10%가 된 학생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1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고1이 47만 명이라서요. 특성화고 빼고 일반고, 자사고, 뭐 국제고, 외고, 가고, 영재고 해서 3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얘네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의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상위 10%가 1등급이라고 쳤을 때 어쨌든 10%는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상위 10% 안에 든다는 것은 다 1등급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1등급인데 뭐 국어가 2등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섞으면 1.xx 등급이 나올 건데, 어쨌든 나 내신 상위 10%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중요한 1, 2번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고,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3, 4번 전형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의약학 계열과 뭐 또한공대, 카이스트, 스카이, 서성한 어쩌고 해서 내신으로 가는 1, 2번
그걸로 모은 게 21,7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죠. 왜? 상위 10%에 들어도 안 되는 건데 재수생까지 섞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게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까지 9등급제였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기준 전과목 1등급 맞은 애가 서울에서 121명이었는데 올해 10%까지 1등급을 주다 보니까 1,009명, 8배가 늘었습니다. 서울만 1,000명이에요. 경기도, 부산, 강원도, 제주도 다 합하면 이게 넘겠죠. 1학년 1학기 기준 올 1등급이 이 정도를 가뿐하게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까지 전체가 1등급, 2학년 때 들어가서 전체가 1등급 되는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겠지만 그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예년보다 8배가 많아졌다는 것은 내신만 갖고서 뽑을 수는 없다. 대학 입장에서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회사 입시 랩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38이 쓰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한테는 지금 쓰이지는 않지만 중학교 때 성적을 집어넣으면 얘가 일반고를 가면 몇 등급 나온다. 특목 자사고 가면 몇 등급 나온다. 이렇게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38인의 수학 생각만 여기 뭐 정자동이라고 해요? 대평동이라고 해요? 정자동이에요? 네, 정자동 학원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학원이 여기 38인의 수학 생각 여기 유일한데 고등학생들은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중학교 어머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1.55라는 건 9등급에서는 3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간다고 쳐도 한 1.2 연절이 나와야 특목 자사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애가요. 대학을 갈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요거거든요. 특기자는 있지만 사실 일반 학생들은 안 가기 때문에 뺐습니다.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수시라 그래요. 수시에서 70%를 뽑게 될 겁니다. 현재는 60이거든요. 인기대학이. 정시가 40인데 얘를 좀 줄이려고 해요. 얘를 줄여서 다시 저쪽에다가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70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3번으로 갈까? 4번으로 갈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 2번이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고 논술과 정시는 내신이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시는 수시 정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 중요한 전형과 내신이 덜 중요한 전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하면 내신으로 뽑는 비율보다는 생기부를 더 뽑고 수능으로 더 많이 뽑는 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가. 근데 지방은 내신으로 거의 다 뽑고 생기부는 얘보다 훨씬 줄고 수능은 또 이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논술은 거의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입시보다는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신으로 가려고 하다가 즉 생기부랑 수능을 안 하고 내신으로 가려고 하다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다든지 또는 내신만 해서 수능 체제가 없다든지 그러면 여기를 못 가게 되는 순간 걔는 여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어떤 애들이 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 거죠. 근데 나는 했는데 뭔가 준비를 잘못해서 여기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인생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억울해지기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쯤 끝나고 나서 여기를 갈 수 있나? 여긴가? 봐서 여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2부터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아이씨 여기네. 그래서 고3 때 공부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중학교 때는 잘하든 못하든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 카페도 가고 하겠지만 고1이 되면서 특성하고 가는 애들은 일단 사교육비 안 쓰는 거고요. 고2가 되면 또 안 쓰는 거고 고3이 되면 또 안 쓰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 여러분 사교육비 드리는 게 어렵죠. 쉬운 건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이제 안 쓰게 되는 수도 있어요. 쓸 때 기쁘게 쓰는 겁니다. 다행이죠. 애가 뭐 학원비 달라는데 즐겁게 줘야죠. 내가 학원비 안 쓰게 되면 어떤 일 알려드릴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네, 엄마랑 반반씩 쓰는 겁니다. 나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 반 줘 그냥. 엄마도 반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줄 수는 없어요. 네, 안 줄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학원비 쓰는 게 낫는 겁니다. 네, 예인승을 위해서. 자, 내신으로 가는 1번 전형, 내신을 숫자만 봅니다. 그러니까 A가 어쩌고 D가 어쩌고 E가 어쩌고 이건 안 봐요.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애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올 건데 전국에 일반고가 170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7개 대학은 거기에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본대요. 왜 보느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신 성적으로만 뽑았더니 수능 최저 붙여서만 뽑았더니 얘가 원하는 과에 원서를 내서 합격한 건지 일단 듣고 보자. 반수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듣고 보자. 그래서 합격한 건지 대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휴학, 사퇴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네가 원하는 과에 원서